네,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SOAR 분석에서 이 네 가지를 SOAR 강점, 기회, 포부, 결과 이 네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입니다. 강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의 강점과 능력에 기반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조직으로서 우리 무엇이 최고의 자부심인가? 프라이드죠. 우리가 가장 자부심을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넘어서 자부심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자부심이 교만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근거에서 우리의 강점과 능력이 있고 그 능력과 강점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지금 현재 볼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혹은 다른 조직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재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부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된다. 상대적 비교의식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할 것은 오로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그래서 옛날 성현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일신우일신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일치월장이라고 했죠. 이런 것이 우리의 하나의 덕목이지 않습니까? 이 덕목을 경영적으로 우리가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으로서 지금 현재 무엇이 최고의 자부심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최선의 강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강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잘하는 것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정말 바람직하고 정말 좋겠지만 실제로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나보다는 똑똑한 사람들도 늘 존재하고요. 나보다 위대한 사람들은 늘 존재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략을 개발을 해 나갈 때 늘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겠으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부심이 무엇이고 그것은 우리의 최선의 강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독보적이게 하는가? 다른 존재들과 차별적인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인가? 독보적이라고 해서 아주 위대한 우리가 과학자들 중에 아인슈타인과 같은 아이작 뉴턴과 같은 그런 독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 특이함, 독특함인 것이죠. 그것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은 좀 뭐랄까요, 조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특이함, 독보적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강점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다. 그리고 지난 1, 2년 동안 우리가 만든 최고의 성취는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조직은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난 1, 2년 동안 그래도 그나마 또 확연히 차이가 나는 성취가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게으르게 지냈고 아무리 우리가 나태하게 지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냈었습니다. 뭔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그렇고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 개발하고 변화를 이제 시작해 나가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때 중요한 점검점은 지난 1, 2년 동안 우리가 만든 최고의 성취, 우리의 최고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낼 때마다 나는 어떤 우리 조직은 어떤 강점들을 활용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현실 속에서 우리 강점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적용해 왔고 앞으로 강점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미미하고 작아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요. 있는 것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고객, 우리의 어떤 대상들이죠. 참여자들입니다. 우리의 서비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객과 업계와 기타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행동하거나 제공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조직은 아주 미미해서 그럴 수 없어. 나는 아직까지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은 없어. 라고 하지만 상대적 비교들도 중요하겠으나 그것보다는 그 상대적 비교는 우리 내부에서의 상대적 비교를 먼저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것을 제공해 왔고 그것이 어떤 긍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패한 것들, 못했던 것들, 아쉬운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본 바를 살펴보는 것이 강점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소의 두 번째입니다. 기회, opportunities. 이것은 이해관계자는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부의 영향력과 동향으로 인해서 변화로 인해서 제공된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가. 외부의 영향력, 변화, 위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긍정적인 어떤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모두 다 기회일 수 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야 될 최상위 세 가지 기회는 무엇인가? 밝은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것보다는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낙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낙관성 안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최상위 세 가지 기회.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이것이 다른 조직이라든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회들보다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위의 세 가지 기회가 무엇인지 이것을 선명하게 명시적으로 설정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나 직원, 주주,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클라이언트, 그리고 우리 조직 구성원, 그리고 우리의 지원을 해주는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간접적 이해관계자들 모두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방법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계속 우리는 정의를 외치고 우리가 어떤 평등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우리가 선하는 것들을 외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방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우리가 대상자, 참여자들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대상자,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도전을 기회로 볼 수 있는 재구조화 방법은 무엇인가? 도전을 기회로 볼 수 있는 위기라든지
우리에게 미쳐지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회로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재구조화 방법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것은 언어를 바꾸게 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진보해야 된다. 진화해야 되고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하십시오. 도이십니다.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수어 분석에서는 기회를 이야기할 때 방법과 기술과 욕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상의 기회를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하고 그러려면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이제 잡아내는 방식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포부 혹은 열망, aspiration입니다. 이것은 이 포부와 열망, 이 A는 아주 중요한 A입니다. 결국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기회 이런 것이 어디에 귀결된다? A에 다 귀결됩니다. 수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글자는 A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포부를 탐색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제기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에 대해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고 싶어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난 여행 가고 싶어. 난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난 좀 더 우수한 학생이 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성공한 직장을 가지고 싶어. 과연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게 인간의 우리 개인적인 자아 실현에 반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가장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숙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직적인 전략을 개발할 때도 우리 조직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깊은 열정, 그것에 대한 깊은 열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아마 이 조직은 재미없는 것이 될 겁니다. 소진이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전략적 기획, 프로그램, 활동들 모두 다 쓸모없거나 재미없거나 허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진을 당하는 사람들이기 전에 우리 열정들을 계속해서 찾아내 나가고 그 열정에 기반해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끊임없이 창의적이고 창발적이고 낙관적으로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 유지해 끈질기게 우리가 탐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강점과 기회에 대한 대화를 반영을 해야 합니다. 대화 누가 합니까? 자기 스스로와 그리고 타자들과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소중한 사람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해서 우리의 그 대화가 주제가 뭐라고요? 강점과 기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최상의 기회는 무엇일까? 이것이 안 돼, 저것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계속 거기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아까운 시간을 어디에 더 집중하라? 강점과 기회에 우리의 대화의 시간들을 더 집중하고 그 대화의 결과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아주 미래지향적인,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우리가 적어도 내일, 적어도 한 달 뒤,
적어도 6개월 뒤 혹은 1년 뒤에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목표 설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매력적인 포부는 무엇인가?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하는, 우리의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그런 포부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포부를 지원할 전략적 계획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런 열망이 없이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 모두 다 의미가 없겠죠. 또한 이런 열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의 프로그램 기획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적절하고도 또 창의적이고도 낙관적이고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은 이런 다이아몬드를 밟는 4가지 다이아몬드를 밟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조직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조직 구조에 영향을 주고 나면 우리의 어떤 경영체계에 영향을 주겠죠. 이 경영체계에 영향을 주면 우리의 조직의 문화와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와 행동은 다시 또 과정을 또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순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이 4가지의 요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O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R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말 그대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 등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용자들, 대상자들, 참여자들을 선정하고 모집을 할 때 미리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변화를 얻어가게 될 것이고 그 변화는 여러분들의 삶에 좋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러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 측정 지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강점과 기회, 포부를 감안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의미 있는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활동량이 얼마인지, 우리의 자원 투입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런 활동과 자원 투입을 통해서 대상자들, 이용자들, 참여자들의 어떤 변화를 파악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보여줄 것인지. 이용자들의 변화가 없는데, 참여자들의 변화가 없는데 후원자들이나 지지자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따르겠습니까? 지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윤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방법론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스스로도 변화시키고 우리 스스로도 변화시켜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 참여자들과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변화하는 그 믿음과 방법에서 우리의 행위의 윤리성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지표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가? 이 프로그램의 자원들, 물적 자원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고, 그죠? 물적 자원들 중에서도 금전적인 자원들도 있겠죠? 그러면 회계장부가 어떻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는 책임있게 어떤 경비를 지출해왔고 이 경비를 지출을 했을 때 어떤 만족감,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사람들에게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익, 사람, 세계 등 이 3중 핵심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 3, 4개 정도는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구성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것이 타당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설득을 하기도 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극도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최고의 보상은 무엇인가? 이것이 결과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잘 전략적으로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참여자들에게 우리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 우리 조직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무엇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SOA 분석의 4가지 차원이었습니다. 범주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적인 차원이나 우리 어떤 조직적 차원의 개입,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낼 때 이 4가지 범주의 조건들을 하나씩 챙겨봐 주시면 상당히 좋은 우리의 참여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참여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또 한 차원 더 나가서 우리 어떤 조직의 발전, 또 진화 이런 것들을 일궈낼 수 있는 조직 개발에도 아주 중요한 기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평가 제7강 부록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